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리츠 말씀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고마운 물류창고 리츠 얘기인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강한 리츠가 있고요. 또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게 없어지진 않더라도 조금 진정되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크게 반등할 리츠들도 있다라는 걸 같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강한 리츠 시리즈, 선두주자인 물류창고 리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프롤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물류창고 회사죠. 이 회사의 주가, 최근 5년 주가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게 뭐 나스닥 성장주인지 싶을 정도로 최근 코로나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전고점을 넘죠. 사상 최고점을 달합니다. 근데 이 리츠는 말 그대로 성장주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리츠의 장점인 배당이 좀 높진 않아요. 그 주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2.21%밖에 안 되네요. 대부분의 리츠들이 올해 뭐 오피스 리츠라든가 이렇게 흔히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격리, 봉쇄 조치에 피해를 보다 보니까 배당 컷, 그 배당이 감소된 경우를 많이 올해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프롤로지스는 상당히 견고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물류창고 리츠가 일단 이런 최근 코로나 장세에서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물류창고가 강한 이유는 뭘까요? 다 집에서 검색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모든 주문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모바일로 주문을 한다는 얘기는 이 이미지가 저는 기지국을 좀 따온 건데요. 기지국이 결국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뜨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셀타워라고 하는 리츠들이 있대요. 셀타워는 이런 기지국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지국을 임대해주고, 기지국 자리를요, 임대해주고, 배당을 주는 구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전산실 생각하시면 쉽죠. 컴퓨터 서버를 의미합니다. 서버들을 모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요. 뭐 고객 정보도 기록해야 되고, 고객이 어떤 걸 검색하는지도 기록을 해놔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배당 컷은커녕 성장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프로로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이제 사이트, 그러니까 얘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위치를 다 검색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일본 주요 이제 항만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도 주요 항만들 있죠. 이런 데들 보시게 되면은 물류 창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미국 현지에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몇천 개에 가까운 부동산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프롤로지스가 굉장한 회사더라고요. 이미 개별 주식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더욱 더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이런 특정 종목에만 포커스해서 투자하시는 거는 가격이 정말 폭락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지,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분산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세상 가장 배가 아픈 게 뭐냐면 남들 다 오르는데 나만 안 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계속 갈 것 같아도 반대로 삼성전자는 쉬고요.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도 있죠. 그럴 때 되게 배 아프거든요. 조금 덜 먹더라도 좀 골고루 분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펀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업계 글로벌 리츠 펀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초 이후로 성과를 찾아보면 좋지는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여기 제가 빠졌지만 지역이 조금 압축이 돼 있는 일본 리츠 같은 경우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만 그래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건 싱가포르 리츠가 좀 좋아요. ETF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싱가포르라는 지역으로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분산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리츠 시장이 미국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절반 이상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저는 이 글로벌 시장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로벌 리츠 분산된 형태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생각보다 지금 리츠 펀드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리츠 이런 좋은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3년 성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화의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겨우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규모는 크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마이너스, 심지어 마이너스 11%부터 작게는 마이너스 3%까지
3년 투자인데도 성과가 안 좋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쳐다보겠죠. 최근 1년 성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예요.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사실은 이럴 때 역발상으로 싸니까 들어가시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권유하시는 분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선뜻 손이 내키지 않는 게 손이 안 나가는 게 우리 기본적인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프롤로지스를 보여드렸지만 리츠가 다 같은 리츠가 아니에요.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강해지는 애들은 더더욱 그 강해지는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 우리 주식 중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인 판 기업들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더 강화될 공산이 높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고 여행도 못 가고 있어서 눌려 있지만 재택근무하고요. 이게 조금 진정이 되면 재택도 풀리고 여행도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감안해 보면 지금 대비 눌렸던 가격이 급속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존 전통적인 리츠들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 그래서 글로벌 리츠를 좀 투자하셨으면 저는 분산되는 형태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는 펀드 중에서는 지금 한화께 저는 제일 낫다라고 여기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최근에 설립이 된 탄생된 펀드들이어서 1년 이상 성과가 없는 좀 특징은 있어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삼성의 누버거버먼 미국 리츠라는 펀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판매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메리츠의 글로벌 리츠. 앞서 중국 얘기할 때 메리츠의 차이나 펀드도 성과가 참 좋았는데 얘 보면은 얘도 최근 3개월 성과가 무려 11%나 되니까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좀 이것도 제가 포트를 뜯어보지는 오늘은 못했지만 참 흥미롭네요. 메리츠 자산이 뭐 좋은 펀드들이 많은가요? 그다음에 또 이지스라고 하는 유명한 부동산 자산운용사에서 글로벌 거배당 리츠 플러스라는 펀드가 나왔는데 뭐 일단 최근 한 달 성과를 보면 한화거나 뭐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글로벌 리츠 대신 자산운용에서 나온 것도 한 달 성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저는 좀 장기적인 레코드를 가지고도 있지만 저는 하나 글로벌 리츠를 보면은 조금 일단 매니저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믿음이 가는 펀드이기도 해서 하나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친구예요. 잘생겼죠? 박준영 매니저라고 하는 친구고요. 뭐 유학 경험 호주 쪽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여서 이제 이런 아시아 시장, 호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식견이 되게 높고, 그리고 실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가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박준영 매니저를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그 한화 글로벌 리츠의 6월 말 기준으로 자산 배분 현황을 제가 찾아보면요. 월간 운용 보고서라는 걸 참조를 해봤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프롤로지스라는 회사가 무려 5.25%, 5%가 넘게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업종으로 보면은 이런 산업 리츠, 그러니까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비중이 가장 높고요. 주택 리츠는 레지던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 리츠는 섹터 중에 가장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은 재택을 했으면 했지 집을 비워줄 수는 없잖아요. 월세를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리츠, 레지던스 리츠는 안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레지던스 리츠들이 이제 하나둘씩 소개를 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셀타워, 기지국이라든가 그다음 데이터 센터, 아까 그 전산실로 비유드렸던 이런 것들이 특수형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4차 산업 및 그다음에 이런 언택트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그다음에 안정적인 섹터 이런 걸 합치면 무려 뭐 한 40% 넘게 이렇게 배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값이 빠져 있지만 향후에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리츠, 전통적인 리츠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리테일하고 오피스들일 거예요. 그것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프롤로지스만 보고 올인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골고루 섞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롤로지스에서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이 리츠 내에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굉장히 성장하는 섹터도 있고요. 주택처럼 안정적인 리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츠 시장의 차별화는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츠가 전반적으로 눌려 있잖아요. 이럴 때는 리츠를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를 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한 1년, 2년 뒤를 보셨을 때 코로나가 조금 진정된다고 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 왜요? 현재 지금 모든 글로벌 전통 자산의 문제가 뭡니까? 채권은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은행 이자도 낮지만 채권들도 안전한 채권들은 이자가 너무 낮아요. 그렇다고 위험한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자니 기업이 부도나면 어떡해요? 정부가 지원해 준다 그래도 그거는 뭐 앞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신용등급이 그래도 약간 폴른 엔젤된 더블 B 정도까지만 보증을 해주니까 뭐 다 100% 보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도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금리가 낮아서 불안하죠. 주식은 이미 양극화가 돼서 너무 비싸죠. 배당이 낮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접점이 뭐가 있을까요? 배당도 적정히 높으면서 성장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값도 좀 떨어져 있는 애들. 그게 저는 지금 리츠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프롤로지스와 함께 글로벌 리츠 시장에 대해서 좀 투자해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